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우동길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윤미향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정의연을 이끌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척 활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 돈벌이로 이용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른바 미세스 사우나 윤이라고도 불리는 이 윤미향. 그런데 첫 공판을 앞두고 담당 판사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거 너무 심각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도에 앞서서 회색엄지신 분들 꼭 추천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 외부로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보도는 유채린 기자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윤미향의 이제 첫 공판을 앞두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일단 내용이 어떻게 된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정의연, 윤미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 이름만 들어도 솔직히 분노하시죠. 그런데 이 정의연, 윤미향의 첫 공판이 오는 11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첫 공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첫 재판을 담당해야 하는 판사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이 정의연, 윤미향의 재판 담당 판사, 그것도 첫 재판입니다. 이 첫 재판을 맡아야 할 판사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 후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 전개를 좀 보시면 빌딩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다? 아하. 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9시 45분경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남성이 바로 이 재판 담당 판사죠. 이 판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해당 남성에게 이제 갔는데 해당 남성이 서울 서부지법 소속 이모 부장판사로 알려졌다. 그리고 당시 동료 판사들과 인근의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지금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뭐 이거를 음모론을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핵심 인물이 화장실 같은 데를 갑니다. 근데 갔는데 어떤 뭐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뭐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사망을 하는 뭐 이런 장면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약간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분은 뭐 타살을 당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멀쩡히 볼일 보고 그리고 밥도 잘 먹고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빌딩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일단은 밥을 잘 먹고 있다가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사망이 됐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이거를 당연히 수사하는 담당 경찰도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거를 타살인지 혹은 자살인지 아니면 그냥 사망한 건지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게 먼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서울 강남경찰서가 뭔가 수상하다라는 걸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검해야 돼요, 이거. 네, 부검을 통해서 이게 어떤 사인으로 됐는지 그거 밝혀지겠죠.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여기서 그냥 이것만 딱 의혹을 제기하기는 조금 부족하죠. 이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0년 6월 6일에 손영미 씨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손영미 씨 자살로 결론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살이 맞았냐, 타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손영미 씨가 윤미향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손영미 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자살이었다? 왜 굳이?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사실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윤미향이 수사를 받는 도중이었다. 이 쉼터 소장이 자살을 하더니 그러니까요.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밑에 보시면 죽은 손영미가 산 윤미향을 잡는 정의연 드라마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혹시 윤미향과 이 손영미의 죽음에 뭔가 타살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 제기들의 기사들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때도 물론 저희는 절대로 윤미향 씨가 그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네티즌들이라던가 많은 댓글들을 보면은 석연치가 않다. 윤미향에 대해서 한창 의혹이 막 터지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돈 문제 등등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분류된 이 손영미 씨가 갑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등등의 말들이 오갔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까지도 만들어졌던 그런 모습인데 이 공교롭게도 이 윤미향의 재판을 맡는 판사도 지금 갑작스럽게 멀쩡히 밥 먹다가 지금 쓰러져 버리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 손영미 사건에 이어서 이번 재판 담당 판사까지. 원래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뭐 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 내 반 안에서도 뭐 도둑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도난 사건이 있으면은 한 번 일어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은 누군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사망 당시에 제일 중요합니다. 윤미향이 이 정의연 이사장이었을 때 이 회계 부정 의혹이 딱 터졌을 때 그러니까요. 딱 수그러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시끄럽고 이번 사건 굉장히 비슷합니다. 윤미향의 첫 공판이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 첫 공판에 재판 담당 판사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 이거 당연히 석연치 않은 부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의 반응도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당연히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윤미향 관련 주변 사람들 다 자꾸 죽네. 부검 수사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미향과 엮이면 모조리 사망하나? 이게 참 웃을 일은 아닌데 그 옛날에 그 KBS에 보면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고 있었잖아요. 모모해서 사망하셨습니다. 모모해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건데 공교롭게도 윤미향이란 사람하고 엮여 있으면 뭔가 계속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롱이긴 하지만은 윤미향 탈출 넘버원 뭐 이런 식의 댓글도 제가 봤단 말이에요. 하여튼 참 여러 가지로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기 때문에 이상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댓글을 함께 보시면 화장실이요? 뭔가 수상하다. 부검해라. 화장실. 이거 당연히 수상하다. 그리고 음모론이긴 하지만은 이 계속 반복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미향 사건으로 주요 관계자 2명이 죽었습니다. 핵심 증인 그리고 판사. 설마 아니길 바랍니다. 이 설마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죠? 사람이 그리 독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심각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판사가 어떤 일을 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수상합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나쁜 의도로 저희가 하는 말은 아닌데요. 어쨌든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 판사의 죽음에는 어떤 진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추천 누르지 않으셨다면 회색 엄지 반드시 파랗게 눌러서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요. 아직도 신의 한 수를 구독 안 하셨다면 빨간색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 신의 한 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 신의 한 수 또 앞광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제주 오메기떡을 소개해야 되겠는데요. 제주에서 자라난 쑥 그리고 찹쌀, 좁쌀을 조화롭게 버무려 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달달한 팥소가 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오메기떡을 경험해 보시고 좋은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메기떡은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30분 전에 딱 꺼내서 나중에 드시면요. 시원하고 쫀득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 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침 차리기 번거롭잖아요. 2개 정도 쟁여놨다가 딱 드시면요. 속 든든해집니다. 식사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은 오메기떡. 그런데 가격은 더 좋습니다. 자, 50개 구성인데 35,000원. 개당 700원. 제주도 현지에서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번에 오메기떡 구입하시게 되면요. 겨울이잖아요. 이제 마스크 쓰셔야죠. 특히 KF94 마스크. 방역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산 아닙니다. 국내 생산, 국내 원단 100% KF94 마스크 2장도 함께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010-3510-5579입니다. 주문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나중에 사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연락 주신다고 하니까요. 010-3510-5579로 주문 문자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희 신의 한 수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는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